춘향영정 자문위원회는 사실 이 춘향전의 주인공이었던 춘향의 초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일편단심 정조를 숭고한 정신과 18세기 한국적인 여인의상을 춘향으로 재현하기 위해 인물, 미술, 복식 각계 전문가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미래가치, 춘향에 대한 미래가치를 좀 더 이제 높이자라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전통 초상화 채석법에 의해서 제작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6세에서 18세 전후 모습의 절개와 지조 있는 한국적 미를 표현해야 한다. 예, 김현철입니다. 그리고 재료는 이제 비단의 전통 채색. 근데 마침 제가 진주서 이렇게 짜온 확연에 있어서 이 비단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화면 구성에서는 전신 입상, 키는 155cm 정도, 그리고 정면상 또는 7, 8분면의 측면상, 그다음에 의복으로 가서는 저고리가 이제 18세기 의복인데, 제가 알기로는 18세기 이제 뭐 신윤복의 미인도라든지 신윤복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팔이 되게 좁고, 그리고 삼열장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기치라든지 겨드랑이 또는 목구름의 칼라, 그리고 손 끝에 끝동, 뭐 이런 모습들이 들어간 것을 갖춰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초상화를 그리실 때는 옷을 만들어서 입혀보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그 실루엣을 가지고 예. 이제 그리시면 훨씬 더 편하시기는 하죠. 예. 남원에 있는 여고생 이 나이 때 각 학교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달라. 그래서 1차 촬영을 한번 했어요. 이제 그것들이 남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저는 프로젝트로 생각했거든요. 문양이 조선화가 약간 간소해지고 굉장히 한국적인 미감으로 확 주는 그 시점, 그때가 아마도 좀 더 타당하시겠다. 그런 정보들을 막 내셔줄 수 있는 그 보고서 같은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남원의 학생들인데 지난번에 우리 7명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얼굴들을 춘향이 얼굴의 배경으로 베이스로 들어가서 쭉 해서 나타나게끔 나중에 춘향이 기록에 앞에 장식, 뒤에 장식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운머리에는 사실 그런 장식이 거의 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머리로 형상에 대해서 뭐 연려 춘향 수정이나 이런데 그렇게 다 설명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18세기 전기에 가장 핫했던 중요한 그런 문이거든요. 포도무늬하고 다람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저고리에서 굉장히 많이 애용되었던 18세기 전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그 옷감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늬는 영조 때 존재했던 예. 그런 문양 중에 하나고요. 아니 비녀를 일단 한번 꽂아보면 어때? 근데 그거를 아직도 아무도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기록만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을 다른 이름은 벌생머리라고 하거든요. 벌린 생머리. 네네 그래서 벌생. 네네. 벌생머리구나. 네, 특별히 이제 당시 영종조당간 그 외곽선 치마 외곽선을 만들기 위해서 3단 무지기 치마인데 보통 이게 긴데 짧게 약간 일었으면 무릎 위에 보통은 이제 무릎 아래까지 해서 공항으로, 안에 바지가 있고 그리고 저 트임이 있고 여기 바지 단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벌키하게 부하게 제가 초상 제작할 때는 언제나 레이즈 수평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공 부분이 수평이 되도록 그리고 맞춰주는 것이죠. 홍채도 정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자를 사용합니다. 동양회화에서는 선이 가장 중요한 조형 요소인데 선의 질에 의해서 그 질감도 표현이 되고 그리고 형태도 규정하게 되죠. 지금 대상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춘향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얼굴을 통해서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거를 할 때 머리를 딸 때 한 올로 따져 양쪽으로 따서 그것을 예, 팔자로 해서 꼬아서 팔자로. 양쪽으로 따는 거죠. 쌍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낭자쌍계를 춘향이가 영정에서 구현했다. 이것도 남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거든요. 여기 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둥근깃을 이렇게 하고 신윤복 회화는 여기 단코깃이라고 아주 얄쌍하게 살짝 코가 나오거든요. 상그럽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아주 긴박하게 짧고 풍부한 상박 하후의 실루엣을 영조년간에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 한복의 어떤 대표적인 미처럼 인식해 왔어요. 갖춘 옷을 입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마가 대란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웃돌이 있고 겉 위에다가 당이 있고 또 원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모를 딱 쓰고 그러면 그 치마 역시 그냥 내 이 허벅지에 그냥 치마만 이렇게 두면 축 떨어지지만 지금 저렇게 부하게 그리고 그때 패션은 긴박하게 입어야지 멋있었어요. 위가 밑은 풍성하게 그 조선의 문인들의 문집에요 비난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 시속의 여인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을 입어서 숨을 못 쉴 정도라 하고 소매를 넣고 꿰맬 정도로. 그거야
그건 코르셋의 원리랑 똑같아요. 신윤복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때 당시의 풍속 중에 상당히 패션 리더나 엣지 있게 남기고 싶은 것들을 많이 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그럴 때는 극단적인 어떤 패션을 하는 여성들이 눈에 돋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확실히. 여기 기우고 허리가 살짝 보이고 자르면 조금 올렸어. 일부러 하얀 게 보이게 네. 하신 것 같아요. 조금 허리까지는 안 와요. 그때는. 괜찮아요. 네. 뭐. 조금 올렸어. 그래 흰 라인이 들어가야지 그렇죠. 아래 위에 구분도 그렇죠. 되고. 자적 우치마라고 순원 황기비가 착용했는데 그때 당시 상공분들의 증언으로는 우전 어른들만 자적 우치마를 입어. 우치마를 입는데 그래서 치마 2겹을 입고 지금 이건 예복으로 입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춘향이가 호수로 입고 속옷이 싹 비치게. 선생님 오랫동안 그 쌓아왔던 뭐 수전 어떤 과정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선에 이게 대충 이게 정리를 안 하고 이게 약간 흐릿하게 그린 선이 사실 더 어려워요. 이렇게 반듯이 긋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금정 선생님의 그 오랫동안 쌓아 축적된 그 필력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 선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 하던 신의 한 수라는 얘기. 보통 이렇게 이걸 신발을 다 가려버리면 자칫 잘못 그리면 공룡부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이 무게가 생겨요. 오류불수가 보편적으로 여성원에 많이 들어가요. 저 편복보다. 그럼요. 편복은 아직 나타나면 안 되는 차라리-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이거 19세기인데 이런 네. 느낌이 들어서 네, 맞아요. 아무튼 근데 오시면 시대가 딱 여쭤봐야 나오잖아요. 되겠다. 제가 딱 보니까. 그러면은 도리불수로 네, 해서 그 네. 문양 찾아서 치마를 그거로 하는 거로 네. 하겠다. 저고리 문양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실제 모양하고 또 조직 비단을 짤 때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큼 회화적으로 보여지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모양에서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향의 저고리에는 포도 다람쥐문을 그려놓고 있는데 포도는 풍요를 상징하고 다람쥐는 다산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춘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이런 문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밑그림을 아주 정밀하게 그려야지만이 나중에 비단에 옮길 때 내가 그림을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비단 그릴 때는 오히려 생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생략하는 거랑 내가 모르고 안 그리는 거랑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밑그림 그릴 때는 일단 사실적인 모습이라든지 어떤 조형의 문제를 되게 신경 써서 작업을 하죠. 초본도 밑그림 그린 거 보면은 가장 많이 수정한 부분이 어깨 부분이에요. 어깨 높이. 조금 높으면은 좀 이렇게 움츠리 드는 느낌이고, 또 어깨 높이가 낮으면은 목을 길게 뺀 느낌이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어깨선을 두기 위해서 예전에도 화가들이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수정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릴 때 사람의 품위가 어깨선에서 결정이 되는 듯해요. 어깨가 높고 낮고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자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번 어깨 높이를 조정을 하죠. 전체적으로 얼굴은 여린 듯 하면서 애띤 둥근 얼굴을 띠고, 그리고 눈썹은 반달 눈썹, 그리고 눈은 쌍꺼풀 지지 않은 아주 단정한 눈매, 그리고 코는 오똑한 코, 입술은 앵두같이, 앵두처럼 붉은 입술. 예,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제 그 대상 인물의 전신, 그 생각이 그 표정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우리가 보통 미인상이라 그러죠. 요즘에 미인상들은 서구적인 미의식이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좀 길고 그 평면적이 아닌 입체감이 주어져야지만이 미인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전통적인 미인상은 방금 얘기한 그런 요소들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그런 얼굴을 봤을 때 우리가 아름답고 친근감이 가요. 그래서 춘향의 얼굴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 남은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도 출연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인상에 대해서 내가 그 형상으로 구현을 시킨 거죠. 어떤 평범한 듯 하면서도 조화롭게 이목구비가 이렇게 갖춰져 있었을 때 아름답게 느끼지 않나 싶어요. 춘향이가 어떻든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데 일제강점기 때 기생들의 사진집이 있어요. 봤더니만은 물론 반듯한데 지금의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니야. 근데 반듯해. 야, 이 당시에 이런 모습 같으면은 진짜 잘생긴 사람이다 싶었어. 하여튼 무엇보다도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얼굴이 밝고 멋있어 보이고 그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가꿀 줄 알고 옛사람에 비해서 자기 표현할 줄 아니까 보여지기를 옛사람보다는 참 아름답게 보여지지 지금은.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변과 얼만큼 조화롭냐, 잘 어울리냐의 문제인 것 같아. 의복이 이제 후에 채색이 들어갈 텐데 채색에 의해서 색이 강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약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밝은 그 색이 들어가는 쪽에서 먹선을 약하게 긋고 색상이 좀 짙은 부분에는 조금 짙은 먹선으로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옷이기 때문에 특히 5월에 입은 비단 옷이 좀 가벼워야 되겠죠. 그리고 까실까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주 선을 매끄럽게 긋지 않고 약간 그친 듯, 그래서 건조한 필로 그친 듯하게 그 나갈 생각이에요. 구름 사이로 퍼져 온 세상에 울리네. 상서로운 바람에. 눈, 코, 입, 귀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지만은 또 완전히 그리지 않고 이게 지금 머리도 그려야 되고 또 주변부가 그려져야지만이
이 크기나 형태가 정해지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눈은 저 뒤에서 배채로 금박을 붙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그 비단 오이 사이로 언뜻언뜻 금빛이 강하게 비치죠. 지금은 비단에다가 초를 옮겨서 지금 배채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 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진행 과정이. 채색은 배채를 하고 다음에 다시 비단을 돌려서 전면에서 이제 묘사를 해 들어가면은 될 텐데, 그 칠하고 다음에 마르기 기다렸다가 다시 칠하고 또 마르기 기다렸다 칠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동안 연료 춘향사에 봉안되어 있던 춘향 영정은
김은호의 작품입니다. 다운머리의 노기 홍상 차림인데 치마 저고리의 형태는 20세기 초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고리에 표현되어 있는 직물과 문양은 19세기 후기에서 20세기 전기까지 유행했던 별문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춘향 영정의 모습은 20세기 초의 처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작되는 2023년 춘향 영정의 시대적 배경은 초기 춘향가의 존재가 확인된 18세기 중기 영조대로 정하였습니다. 춘향의 복식은 복식 묘사가 잘 되어 있는 완판본 연려춘향 수절가와 경판본 춘향전의 기록을 참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던 낭자머리를 새롭게 춘향의 머리 모양으로 도입하였고요. 그 외에 초록 견마개와 다홍치마 그리고 자색의 자수 신발을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당국대학교 석주성 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8세기 경주의 시묘 출토복식과 그 외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과 회화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새로운 춘향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고리에는 포도 다람쥐 문으로 포도와 다람쥐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이게 다복, 다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치마 문양은 도류 불수문이라고 하는데 복숭아 그리고 석류 그리고 불수 라는 그 과일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은 장수, 다산, 다복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쪽이 밝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아마 선생님께서 아마 이쪽을 아마 글씨 선생님 나중에 기린머리도 안 그려. 그쪽은 기도 완전히 안 그렸어요. 본인이 지금 안 이쪽을 조금 진하게 들어가면 코가 다시 우뚝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낭자쌍게 이현주 교수님이랑 최기민 선생님이 많이 고생하셔서 구현을 하셨는데 그걸 마치 이렇게 유형으로 보는 것처럼 그려주셔가지고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18세기에 가장 유행했던 그런 그 문양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네, 특히 뭐 지금 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그 우리가 영정에서 보지 못했던 처녀의 머리, 네, 저렇게 해서 벌색머리를 잘 표현이 되었다는 뭐 그런 점에서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파격인 게 기존에 우리가 여성, 뭐 절개, 뭐 춘향이 얘기할 때 나왔던 그런 단어나 키워드와는 좀 다른 걸로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을 대화를 막 하는 것 같아요. 18세기에 그 미인상 그리고 복식 그런 부분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주안점으로 뒀던 거예요. 현대인도 16세, 17세, 18세 그 정도 나이의 여자 나이라면은 가질 수 있는 감성 그런 것들도 이 춘향이 속에 녹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또한 단호함과 또 연민함 이런 모습을 다 같이 담으려고 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아직도 미완성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오늘 좋은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마지막까지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상화 또는 영정을 제작함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화가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남원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춘향영정의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처음 복식을 고증을 하고 그 복식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카이빙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요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색이 되니까 그때 가면은 여기에 묻혔던 악요색이 나오죠. 그렇죠. 네, 요렇게. 네. 뒤에 배채가 상당히 이거 배채로 한 거예요. 탄탄하게 들어갔네. 네, 배채로 했어요. 뒤에서. 앞에서는 빨간 거랑 요 흰색만, 요거 밑에 갈색만 앞에서 칠하고 다음에서 배채로 다 했어요. 요 부분이 제일 이제 두껍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비녀를 옥 비녀를 한다고 밝게 하려고 앞에서 호분을 여러 번 칠했어요. 호분을 그래요? 이렇게. 예.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을 적에 정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년이라는 것이 있고 유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채를 반드시 한 3번 정도를 해라. 머무를 유 채색이 머무르는 거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채색을 했던 배채를 했던 것도 그렇고 앞에서 채색을 올렸던 것도 그렇고 이것이 앞뒤에 채색이 이 수분으로 해갖고 만나. 그럼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채색을 탄탄하게 해준다.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지금 유채. 뒤에서 습을 가해주면 습을 가하는 것이 묽게 되잖아요. 수분이 가라앉았으니까 그게 앞으로 살짝이 배에 나오면서 채색을 끌고 밑으로 내려간다. 너무 과하면 달라붙고 채색이 분해가 되지만 살며시. 그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풀의 중요성은 접착력이죠. 잘 접착되고 나중에 재수리할 적에 잘 떨어지게 하는 방법. 그럼 풀의 농도. 그때그때 사용 농도에 따라서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농도를 맞춰서 사용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을 충분히 주고 건조도 시키고. 요 저고리하고 치마가 색깔의 조화가 아주 잘 된. 문양이 잘 나오네, 배접하니까. 음. 이거는 위에서 내가 자꾸 칠해서 이게 문양이 또 약하다가 나는 이게 문양이 이게 요란하면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서 문양을 좀 죽였어요. 치마는 좀 살렸고 문양. 네. 배접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그 수명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풀의 농도라든가 건조 과정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이 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
오늘 제93회 춘향제와 함께 진행되는 춘향영정 봉안식은 세 번째 봉안되는 춘향영정으로 62년 만에 새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에 그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또 그때마다 지원을 해주신 같이 힘을 합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춘향 정신을 기리고 저희가 통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빈 여러분께 전체 인사. 둘,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셋. 큐티가 그러네. 하나하고. 선교와 등선 만고불변 정절정신. 춘향 영정을 그린 화가 금능 김현철입니다. 지난 1930년대 김원호 화백이 춘향 영정을 제작할 때 젊고 예쁜 춘향상으로 그려주길 원했다 합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흐른 2023년 춘향 영정을 새로 제작하며 저는 예쁜 춘향의 모습보다 아름다운 춘향상을 그리려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한 시대를 살아가며 삶을 대하는 품격 있는 태도와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탄소리 춘향가 속의 춘향은 총명하며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려져 있기에 주체적이며 당당한 삶을 영위한 춘향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번 춘향 초상에 잘 드러나도록 힘썼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춘향 영정 제작에 앞서 남원 여인의 표본이 되어준 남원 소재 여고생 7명의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은 한때 시대상과 미감을 읽을 수 있는 창과 같습니다. 앞서 그려진 두 본의 춘향상이 1930년대의 시대적 요구와 미감 그리고 당시의 화법을 대변하듯 이번에 새로 제작된 춘향상 역시 이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창일 수 있습니다. 탄소리 춘향가가 18세기 이래 시대를 달리하며 각색되어 전해져 널리 사랑받듯이 시대적 요구와 미감의 변천에 따라 각각 제작된 세 본의 춘향 영정이 이제 함께 공존함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시대상을 읽을 수 있겠기에 또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춘향상, 이 시대에서 춘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으로, 이상적인 상으로 그려진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려진 춘향 조상화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서양화 기법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춘향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료 춘향은 우리 18세기에 판소리와 그 소설 속에 나타났던 일종의 주인공입니다.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당시에 충분히 있을 수 있음직한 그러한 여성상이죠. 오늘 한 300여 년 이 시공을 뛰어넘어서 21세기 춘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남원 시민의 기쁨이고요. 또 우리 춘향을 한국민의 어떤 DNA 또는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우리 한민족의 새로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에 태어난 이 새 춘향이 한국 여성상의 새로운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질감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정은 여기까지 모신 거는 22년 8월 26일 영정추진위원회 봉안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오늘날에 여기에 모셔진 영정입니다. 고정위원회를 철저히 거쳐서 18세기의 복식부터 모든 고증을 거쳐서 완성된 작품으로서 춘향 영정으로서는 아주 으뜸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1931년도에 이 춘향 영정이 최초로 그려졌었습니다. 그 뒤에 이 춘향 영정이 1939년도에 다시 바뀌었었고, 이때는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렸던 것이죠. 이 영정이 쭉 모셔오다가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터짐으로써 이때 이 영정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이때에 다시 이 영정이 이당 김은호 화백에 의해서 다시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0년도에 와서 친일 그 잔재 청산이라는 그런 우리의 그 문화 사업 때문에 이 이당 김은호 화백의 이 영정이 내려지게 되고 약 3년을 지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93회 춘향제를 기해서 새로운 영정을 지적해서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이렇게 올리게 되고, 이 영정을 올리고 오늘은 이 영정으로 직접 지금 춘향제의 제양을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